법률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중요한 법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근 대출 이자가 늘어나거나 또 신규 대출이 중단되는 등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암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가올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나눠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최대 이자를 낮추고 또 제한하는 이자 제한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허덕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사실 이자가 굉장히 좀 높아졌잖아요. 대출을 못 받는 분들, 이제 대출을 포기하고 사금융에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변호사님 요즘 경제 현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 금리가 매우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심해져서 물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과 또 인플레이션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또 경기 침체도 기다리고 있다고 평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것이 전체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만에서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좀 대출 취급액의 총액을 좀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줄어들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가능한데 구체적인 통계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변호사님. 예,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0일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이 총 1,192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21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그 같은 기간에는 1,592억 원이었습니다. 그 대비해서는 25.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계좌 수는 12,931좌에서 9,189자로 28.9%나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잔액 역시 2021년 1월부터 10월에는 23조 3천억 원이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10월에는 19조 5천억 원으로 16.1%나 감소했습니다. 계좌 수도 역시 17.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K뱅크나 카카오, 토스와 같은 그런 인터넷 뱅킹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대출이 대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신규 취급액이 117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같은 해 10월에는 68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하고요. 신규 계좌 수도 896좌에서 10월에는 416좌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대출액의 총량이 줄어든 것과 연계해서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채와 그 대출 금리는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요. 2022년 3분기 말 가계부채 잔액은 1,870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과 비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각각 0.03%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하면서 부실 리스크가 커졌다고 봅니다. 또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2022년 11월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5.64%로 2012년 5월 이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연 5.57%로 2012년 3월 이후에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7.85%로 지난 12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가계빚이 불어나고 대출 연체율은 느는데 이자 부담도 늘어난 셈입니다. 그렇군요. 대출 이자는 높아만 지고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최소한 예금의 이율은 좀 올라야지 국민들 네. 그래도 숨통이 트일 텐데 예금의 이율은 또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변호사님? 네, 안타깝게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4에서 4.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당국이 과도한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면서 하락 전환한 이후에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제 적용받는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또 예금 금리만 내려가는 결과가 생긴다고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하향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이자 제한법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자 제한법에 대한 그 개정이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변호사님. 예, 시중은행의 금리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출의 최고 이자율, 그 사금융에서 해당되는 최고 이자율은 여전히 최대 연 20%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1월 대표 발의한 이자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 대출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또 서민 자금줄이 경색될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급전이 간절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율을 내려야 한다는 이자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2% 초과하지 않도록 그런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처럼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정부의 법정 최고 금리의 조정 상향도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출 요건은 빡빡해지고 대출 이자도 높아만 가는 상황이라 서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좀 하루빨리 경제도 좀 좋아지고 대출 이자와 관련한 부담도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인싸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